IT 업계에 이제 한 20년간 예. 이제 몸을 담으셨는데 이제 업계 전문가로서 좀 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이제 SDS에서 92년도에 이제 일을 시작하셔서 20년 정도 되셨는데 올해 주목해야 될 IT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2, 3년간 또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지 좀 한번 예측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를 누설하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20년이 됐네요. 정신없게 지나간 청춘이랑 같이 이렇게 세월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쪽보다 이쪽 그 IT 쪽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 이유는 너무나 변화가 빨라서. 그러니까 개발 툴도 변하고 네. 아시지만 그 다른 학문은 한번 배워놓으면 한 10년 이상 네. 써먹죠. 잘 써먹으면 한 3년 써먹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은 1년, 2년 네. 이런 지속적인 변화에 계속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그냥 세월이 훅 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올해 주목해야 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제가 참 20년을 살아오면서 개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이제 솔루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솔루션들을 도입하고 이런 솔루션 비즈니스의 그 앞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IT는 저 트렌드 같은 형태가 많죠. 옛날에 이제 단순히 SI 개발을 하다가 뭐 SI 개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뭐 ERP 했다가 네. 고객 관리를 해야 된다. CRM 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그 시스템들을 묶어야 된다. 그래서 EAI 했다. 뭐 하여튼 다양한 트렌드의 모든 그 걸 만들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흘러가니까 같은 나라 이런 데서 주목만 할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저도 거기에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이제 지금 최근에서 올해 주목해야 될 만한 거는 해외도 그렇지만 그게 이제 클라우드하고 빅데이터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근데 이슈라는 거는 이슈지 산업군에 적용되는 거는 조금 템포가 좀 틀리지 않나. 좀 안타까운 거는 아까 클라우드 얘기를 했는데요. 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많습니다. 예전에 트렌드 중에 성공한 트렌드가 몇 개 있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트렌드는 뭐냐면은 그런 저 벤더들이 수익을 얻기 위한 무기로 쓴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를 했으면 이걸 계속하면 이제 돈이 안 생기니까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돈을 쓰게 하고 결론적으로 그 큰 IT 벤더들을 통해서 트렌드도 만들어지고 거기를 쫓아가고 거기에 돈을 그쪽으로 더 많이 가고 이런 아주 그 사람들의 배는 우리 기업과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다 이게 매개하려는데 클라우드, 빅데이터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트렌드에 이제 화두가 돼 있는데 빅데이터는 최근에 제가 더 빠른 건 빅데이터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하드 기반의 뭐 분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화두가 된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준비와 노력과 활용과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이슈만 많이 되고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게 성공 사례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트렌드의 성공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느리죠. 느린 게 아니라 엉뚱하게 잘못 써서. 엉뚱하게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게 앞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옆으로 갔다가 왔다가 막 이런 트렌드.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알 때쯤 되면 앞에 실패 사례들 때문에 그런 거 꼭 해야 돼? 그냥 기존에 있는 거에도 뭐 특별히 다른 거 없어. 클라우드는 더한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는 그래도 예전에 그 정형화 데이터베이스를 벗어난 비정형화된 그 메타데이터 기반의 분석이라는 뚜렷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도 설명하기가 좀 쉬운데 클라우드는 많이 변해왔죠. 비슷한 얘기들이 뭐 클라우드 이전에 뭐 슈퍼컴퓨팅도 있었고 그죠? 그리드 컴퓨팅도 있었고 뭐 이제는 또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클라우드가 떡 나왔는데 이게 제대로 클라우드를 가야 되는 정의부터 다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게 클라우드다. 그래도 그 클라우드라고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우려될 정도로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그냥 바꿔만 놓고
실질적으로 클라우드를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대표적인 게 ASP거든요. 우리가 이제 SaaS하고 ASP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틀리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특별히 틀린 거 없습니다. 뭐 그 뒤에 환경이 뭐 IaaS나 PaaS로 되어 있으면 뭐 그냥 SaaS도 ASP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뼛속부터 틀린 놈입니다. 그냥 한쪽은 개고 한쪽은 고양인데 얘를 이렇게 그러니까 고양이를 개 한다고 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IT 환경하고 클라우드 환경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름만 바꿔놓고서 클라우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무쩌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를 가더라도 제대로 좀 알고 썼으면 좋겠는 게 클라우드도 또 두 가지 또 혼선하는 게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는 영역하고요. 서비스를 쓰는 영역이 또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은 그야말로 기술적인 영역이거든요. 밑에 이제 가상화부터 유틸라이제이션부터 해가지고 뭐 위에 그 개발 플랫폼부터 해가지고 저 서비스가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풀 형태의 기술 스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랑 그 다음에 서비스 쪽은 우리가 얘기하는 인프라를 쓸 거냐 개발 플랫폼이 포함된 걸 쓸 거냐 단순히 개발 다 서비스까지 그대로 쓸 거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혼선이 돼서 그냥 클라우드란 뒤에 거 빼고 클라우드 서비스랑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을 빼고 클라우드란 이름으로 넘나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이게 뭐야? 누구는 다리 잡고 누구 코 잡고 누구 꼬리 잡고 이렇게 클라우드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우리 그 IT 산업군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서비스로 전환을 하는 기반으로 클라우드가 좀 제대로 적용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내 이제 소프트웨어 업계가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갑자기 공개 소프트웨어 얘기하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전반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 장관하다가 대통령 얘기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뭐 같이 이제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계가 참 그동안 대우를 못 받아서 다른 거는 글로벌로 뭐 많이 나갔는데 소프트웨어 쪽 이거는 이제 글로벌로 많이 못 나갔죠. 이제 그 이유는 IT라는 게 ICT 전 ICT도 별로 뭐 솔직한 개인 의견은 좋지 않습니다.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잖아요. 커뮤니케이션하고 통신 쪽하고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쪽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IT를 ICT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IT의 확산을 뭘로 보냐면은 반도체 핸드폰 아주 얘기를 하죠. 반도체 핸드폰 그 다음에 그 ADS는 인프라 그 통신 서비스 얘기하죠. 그런 거 많이 발전했는데 막상 가장 핵심인 소프트웨어는 그동안 천대받았습니다. 많이 천대받았죠. 그렇죠. 천대받은 데서 그나마 여기까지 살아와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힘이 빠진 거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의 중견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진 상태죠. 뭐 대표적인 그 주요 기업들이 지금은 보면은 그 가치보다는 이렇게 매물로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온심을 바쳤던 개발자들 이런 사람들도 혼란이 가고 그러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참 많이 좀 힘들어진 것 같고요. 그나마 최근엔 좀 많이 저희가 활성화 얘기를 안 해도 소프트웨어 가치를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벤트가 아마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하는 게 아마 큰 그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꾸로 역으로 된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저희가 그 쪽에 그 업계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업계로 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소프트웨어 업계라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서비스하는 업체인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들이 주요한 일로 차지하는 성격은 많이 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인력이 없어서 많이 부족하죠.
그 중요성을 인식을 많이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소프트웨어 기업을 소프트웨어 인력을 쓰는 데가 대형 SI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일본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하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모든 저 산업군이 소프트웨어를 다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형태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아마 현대자동차 같은 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현대자동차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엄청나게 뽑는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그 서비스 기업이라고 그러면은 뭐 NHN 다음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키우려고 KT, SK 플래닛 이런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군들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좀 더 전문적인 쪽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생산하고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도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원천 기술, 원천 기술을 가지려면 그 글로벌 커뮤니티하고 같이 하는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사용국에서 그 실제 코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양성하는 형태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좀 발전을 했고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IT 업계에 막 들어온 이제 신입분들하고 또 이제 뛰어들고자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조언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이 기회다. 앞으로 10년은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 이쪽 전공을 하고 노력을 하면. 그런데 좀 뭐라 그러나 이 개발이라는 거를 어떤 이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짜는 툴로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이라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개발자라는 이름도 조금 우리 자체들을 개발하는 사람을 좀 낮게 부르는 거 아닌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겠는데 똑같은 이름도 그러니까 컨설턴트나 분석가 뭐 IT 뭐 인프라 조성자 뭐 이런 식으로 과학자라는 얘기를 뭐 IT 과학자 최근에 빅데이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문적인 자기의 영역을 가진 그런 그 전문적인 직군으로서의 탄생을 좀 기대합니다. 개발자라는 게 워낙 대우를 못 받아서 개발자의 격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아키텍트, 그죠? 그 다음에 뭐 서비스 기획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스템 쪽은 시스템 엔지니어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SE가 대우받은 적이 없죠. 하지만 시스템 엔지니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특히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이 좀 분야를 좀 제대로 나눠가지고 그 가치를 제대로 만든다면 가장 유명한 직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기술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궁극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삶을 편하기 위한 툴이지 그 자체가 뭐 가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 IT 쪽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IT를 특별한 분야라기보다는 그쪽 분야에서 그 인문학과 기존에 있는 일들을 잘 융합시키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로 그렇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